안녕하세요. 하루 끝 당신의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할 꿈꾸는 하루입니다. 마음 한켠을 조용히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버스에서 만난 사람. 그날은 유난히 길고 힘든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실수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허탈한 기분이었죠.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어요.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조용했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내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았어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디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났어요. 노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구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죠. 그러자 노인이 빵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하루가 힘들 땐 따뜻한 걸 먹어야지.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노인이 빵을 한 개 건네며 빙그레 웃었어요. 옛날에 나도 자네처럼 힘든 날이 많았지. 그때 나를 살린 게 바로 이런 작은 온정이었어. 그 말에 나는 문득 울컥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이런 사소한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너무 괴로워 말게. 좋은 날도 꼭 올 테니까. 그리고 몇 정거장 뒤 노인은 내리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잘 살아봐요, 젊은이. 그렇게 노인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낡은 모자, 작은 종이 봉투, 따뜻한 빵 한 조각,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깊이 남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도 힘들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 별을 보며 약속한 형제. 어린 시절
나는 형과 함께 지붕 위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형은 늘 손가락으로 반짝이는 별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우리는 정말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가난했던 우리 집. 부모님은 형을 외갓집에 보내야만 했어요. 나는 형이 떠나는 날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형,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형은 씩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우리 별에서 만나자. 잊지 마. 그렇게 형과 나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도 줄어들고 어느새 형의 존재조차 희미해져 갔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린 시절 형과 약속했던 별이 떠올랐어요. 그때 문득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 한순간에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형, 나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형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너 아직도 별 기억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드디어 다시 만났어요. 형은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졌지만 나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꼭 안아줬어요. 진짜 오래 걸렸다. 그치? 너무 오래 걸렸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처럼 다시 약속했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별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사람은 잊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나 봐요.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별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람의 신과 작은 나무.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씨앗은 점점 자라 작은 나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나무는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거센 바람이 불어와 연약한 몸을 흔들었고, 여름엔 폭우가 내려 흙이 씻겨나가 버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차가운 바람이 잎을 모두 날려버렸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여 가지가 부러질까 걱정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작아. 언제든 쓰러질 것 같아. 작은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무서워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바람의 신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의 신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죠? 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러자 바람의 신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무야, 나는 너를 쓰러뜨리려는 게 아니란다. 너를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란다. 나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었고 비와 눈도 여전히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작은 나무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뿌리는 더 깊이 뻗었고 비바람을 견딜 때마다 줄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는 자신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려도 비가 와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무는 바람의 신이 했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이었구나. 우리도 살다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때론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깊은 뿌리와 더 튼튼한 줄기가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의 바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 오늘도 조금 더 단단해질 당신을 위해 바람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길고양이와 노인의 우정. 매일 저녁 골목 어귀 작은 벤치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릇 하나, 그리고 그 앞엔 조심스레 다가오는 한 마리의 길고양이. 털은 조금 헝클어졌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은 아이였어요. 고양이는 노인을 경계하면서도 그릇에 담긴 밥을 먹기 시작했죠.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배고팠구나.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고양이는 점점 노인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멀리서도 노인의 모습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양이는 언제나처럼 그 벤치로 갔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고양이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병원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 바로 아래쪽에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고양이? 길고양이는
병원 창가 아래에서 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찾고 찾다가 노인의 냄새를 따라 병원까지 온 거였죠. 노인은 울컥하며 창문을 살짝 열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녀석아, 너도 나를 찾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매일 창밖으로 고양이를 바라보았어요. 고양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퇴원하는 날, 노인은 벤치에 앉아 다시 고양이를 불렀어요. 이제 다시 같이 밥 먹자. 고양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조용히 노인의 곁으로 다가와 그 옆에 몸을 기대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우정은 계속해서 이어졌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작은 길고양이든 말이죠. 오늘은 그런 존재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엄마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아빠를 보면 가슴이 아파왔죠. 조용히 TV를 보다가 문득 혼자 중얼거릴 때, 식탁에서 반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냥 다시 내려놓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아빠의 눈빛은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빠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노란 빛이 감도는 종이에 엄마의 익숙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 당신에게. 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당신 혼자 남겨줘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가끔은 내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 너무 애쓰지 않도록 해줘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속으로 삼키는 아이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는 떠나기 전에 이 편지를 남겨두셨던 걸까요? 아빠는 이 편지를 읽으며 혼자 얼마나 울었던 걸까요? 나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엔 내가 밥할게. 아빠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해주는 밥 맛있겠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남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빠와 내가 함께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엄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그리운 누군가가 남긴 편지나 흔적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난 잘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빛날 테니까요.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 어느 날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표지를 보니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죠. 호기심에 첫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거기엔 뜻밖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난 날 세상이 더 빛나 보였다.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제 이름이 수없이 등장했어요.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우리 손자가 넘어져서 울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할머니는 나를 보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글자로 남아있다는 게 왜 이렇게 뭉클한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이런 글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커서 이 일기를 볼까? 그렇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언제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그래, 내 손자.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밤 오랜만에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분명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신이 준 단 하나의 선물. 아주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병든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죠. 힘든 나날이었지만 청년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우연히 숲속에서 신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는 조용히 청년을 보며 말했어요. 너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을 보았다. 신께서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청년은 깜짝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황금과 보물을 달라고 할까? 힘을 얻어 왕이 되는 건 어떨까?
하지만 그는 잠시 뒤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청년의 대답을 듣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은 욕심이 없구나. 신께서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사자는 청년에게 작은 빛이 담긴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마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청년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빛이 담긴 병을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청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들판에서 일했고 여전히 부모님을 돌보았으며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힘든 날에도 웃을 수 있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족들은 서로를 위하며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청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께서 주신 선물은 눈에 보이는 황금도 강한 힘도 아니었구나. 바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 자체였구나. 그렇게 그는 평생 동안 가장 값진 선물을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행복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곁을 지켜주는 가족,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어 고맙다.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할아버지의 낡은 우산. 비 오는 날이면 우리 동네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언제나 낡은 우산을 들고 서 계셨죠. 우산의 천은 발에 있었고 손잡이는 오래된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아버지는 그 우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우산은 언제나 비를 피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쓰이고 있었어요. 학생, 우산 없이 왔네. 이거 써.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긴. 감기 걸려. 어서 써. 그렇게 그는 비 오는 날마다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우산은 다시 할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어요. 돌려준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우산을 가져다 놓고 간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도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동네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서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그 할아버지 며칠 전부터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 나는 가슴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없는 거리가 왠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길모퉁이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낡은 우산이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우산이길 바라며. 나는 그 우산을 손에 꼭 쥐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섰어요. 학생, 우산 없이 왔네. 이거 써. 괜찮아요. 괜찮긴 감기 걸린다니까. 나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남긴 우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당신이 남긴 따뜻함, 저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쥐고 있는 이 낡은 우산이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그 작은 온기가 어떤 사람의 하루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우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남긴 따뜻함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엄마의 손때 묻은 유리책.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다가 주방 한쪽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닳아있었고 한 장 한 장 손때가 묻어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유리책.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이 책을 보며 요리를 하셨죠. 나는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는 늘 웃으면서 말했어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면 맛도 따라온단다.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었을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나는 자취를 시작했고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나는 제대로 된 밥을 해먹지 않았어요. 요리는 엄마가 해주는 거였고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이 책을 보니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책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엄마의 손글씨가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물 3컵, 된장 1스푼, 두부는 큼직하게 썰 것, 김치볶음밥, 설탕을 한 꼬집 넣으면 더 맛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엄마가 직접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도 언젠가 이거 보면서 요리하겠지. 잘 먹어야 힘이 난단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엄마가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 언젠가 내가 이 요리책을 펼쳐볼 거라는 걸. 나는 눈물을 닦고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시작했어요. 처음 만든 된장찌개는 엄마가 해주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숟가락을 떠서 한 입 먹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엄마가 바로 옆에서 잘했네 하고 웃으며 칭찬해 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나는 오랜만에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사람의 흔적을 어딘가에서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차려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꾼 하루였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